네, 스토킹 살인범 말해.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어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당연히 뭐 구속되어야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어쨌든 구속이 됐습니다. 이번 스토킹 사건은 많은 분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충격은 충격이고 저 안타까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에 불법 촬영 혐의로 그 피의자가 고소가 되고요.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만약에 저때 저 피의자가 구속이 됐더라면 이번 사건 막을 수 있었겠죠. 먼저 어떻습니까? 최진봉 교수 보시기에는 저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때 왜 기각을 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저 때 기각을 한 것도 문제고 저는 두 번째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네. 저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번의 범행이었다고 첫 번째 범행이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와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불법 촬영 혐의로 문제가 돼가지고 논란이 됐고 그때 한 달 동안 이제 신변 보호도 해줬거든요. 근데 그 뒤에 또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이제 스토킹 범죄를 합니다. 근데 왜 경찰이 그 당시에는 또 구속영장 선고를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당연히 이번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때도 아쉬움이 있지만 네. 저는 더 큰 아쉬움은 두 번째 경찰이 왜 구속영장 신청을 안 했을까. 한 번이었다면 또 혹시나 뭐 첫 번째니까 그럴 수 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두 번째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수위의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불법 촬영은 직접 몸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직접 찾아가 스토킹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범행이 두 번이 반복됐다고 하면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왜 경찰은 두 번째는 구속영장 신청을 아예 안 했냐는 거죠. 예. 제가 볼 때 만약에 이게 두 번이 돼서 누적이 되면 법원 입장에서 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왜 두 번째는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는지 물론 결과론적 얘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조금 스토킹에 대해서 엄벌을 해야겠다는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근데요. 첫 번째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부분이 좀 뼈 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픽 좀 주세요. 저도 좀 잘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뭐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뭐 이거는 뭐 구속하지 않을 때 뭐 늘상 나오는 얘기고 예.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그 피의자 전 씨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점이 영장심사 때 참작됐다는 말이 나온다. 한마디로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서 구속 안 시키는 사유가 됐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어떠세요? 정영진 변호사께? 예. 일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요건이 있거든요. 예. 범죄 혐의가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증거인멸, 도주 우려, 그다음 주거가 불일정해야 되는데 아마 법원에서는 그 구속영장에 대한 요건을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증거도 뭐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도주 우려, 이 도주 우려 관련해 가지고는 그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근데 아직 정식 회계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전문직이니까 설마 도망가랴 그다음 재판을 잘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은 이게 스토킹 범죄로 그 구속영장 그 문제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 다른 법으로 훨씬 더 강력한 법으로 이렇게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훨씬 더 증거인멸이나 그런 도주 우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기각도 된 거지만 아까 최진봉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두 번째는 또 고소가 됐는데 그때는 경찰이 또 구속영장을 또 신청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고 두 번째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안 했고 그러다가 결국 이 끔찍한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구속을 피하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는데요. 어제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한 피의자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범행 왜 저질렀는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할 뿐입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범행 계획한 거세요? 범행 동기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피해자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할 거 없으세요? 피해자 협박하고 스토킹한 사실 인정하세요? 네, 자 피의자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채널 A가 영상을 하나 조금
뭐 확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채널A가 영상을 하나 이제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 피의자 전모 씨가요. 그날 신당역에서 밤 9시쯤에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낮에 거리를 저렇게 활보하는 모습이에요. 예. 그렇죠? 한 앵커? 네, 예. 그렇습니다. 또 노란색 점퍼 그리고 저 하얀색 뭐 가방에는 뭐 그 위생 캐빈가 쓰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요. 그런 게 들어 있었다고 하고요. 네, 흉기도 같이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배회를 하다가 구산역에서 신당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요. 왜 저렇게 저 피의자 전 씨가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리를. 저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랍니다. 범죄 전문가한테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익숙한 공간 내로만 돌아다니지 자신의 분노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분노가 축적돼서 갑자기 피해자를 봤을 때 팍 폭발해요. 이게 참 우리 박상규 의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분노를 되새김질하는 거래요. 저 막 배회하고 저런 게. 그러니까 이제 범행 현장의 나중 얘기지만 그런 전형적 얘기 있잖아요. 범인이 가보고 싶어한다. 저 경우는 뭐냐면 내가 그 분노를 되새김질하면서 끌어오르게 만들면서 저기를 지금 그러니까요. 축적한다는 그야말로 무서운 얘기인데 무서운 네. 얘기예요, 정말. 이번 사태를 관통하는 한 지금 단어 문장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아마 앞으로 이게 이번 사태를 결정짓는 아주 그 말이 될 텐데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정말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 정말 알겠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네,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입니다. 지난해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된 뒤에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고 검찰은 가해자에게 9년형을 구형했는데요.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서울교통공사는 가해자에게 월급은 물론 성과급까지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업무에서 배제되면 일을 하지 않는데 재판 중에도 이렇게 월급에 성과급까지 다 받는 게 원래 일반적인 건가요? 아니 저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일반적입니다. 법감정하고는 맞지 않는데 네. 사실은 뭐 당장 조국 교수 같은 경우도 그 월급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교통공사 그 보수 규정을 찾아봤더니 예. 직위 회제가 됐어도 기본급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아직 뭐 이게 명확하게 문제가 된 게 확인이 된 게 아니니까. 그다음 더 문제가 되는 건 성과금일 텐데요. 이 성과금 관련된 규정이 있거든요. 네. 네. 예산 성과금 지급 운영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봤더니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이 전년도보다 증가했을 경우에는 모든 직원에게 성과금을 준다. 물론 이제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성과금까지도 모든 직원에게 이유 불문하고 다 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서울교통공사가 이게 그 지방 공기업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영업 그 손실이 마이너스 1조 900억이 났어요. 영업 손실이 1조나 났는데 저 성과급하고 월급은 준 겁니까? 재판을 그렇죠. 받고 있는 피의자 전모 씨한테. 그래서 저도 이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지난해보다 조금 영업 손실이 줄어들었으면 그러면 이제 성과가 났다 해가지고 성과금을 주는 거죠. 네. 이게 법감정에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차피 서울시 산하 그 공기업이니까 지방 예. 공기업이니까 조금 다시 한번 들여다볼 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반드시. 예. 자, 아까 박상규 의원이 잠깐 지적을 하신 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 의원이죠. 이상원 의원 어제 서울시의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들어보시죠. 좋아하는 친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인 이제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31살의 청년입니다. 서울 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아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우리 서울 시민의 청년일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겠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진짜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들이 군대 입대합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미루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현정 의원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일단 참 정말 황당한 인식과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토킹 처벌법이 작년에야 겨우 입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법이 처음에 발의됐던 게 1999년입니다. 근데 그동안 정치인들은 뭐냐면 아니 남녀관계 문제를 뭐 스토킹이냐
이런 걸로 인해서 입법을 다 미뤄왔어요. 더군다나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미 이 법을 강화시키는 법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부가 그동안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제 처음으로 이 법이 그냥 바로 그냥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꾸 이런 문제를 무슨 남녀 간의 문제, 어떤 면에서 뭐 10번 안 넘어가나 있냐 등등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근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방 자신들의 정치 보복 문제는 그렇게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시민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요?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뭐 이상훈 의원도 사과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는 뭐 윤리위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징계 이전에 이런 발언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